조진숙 씨는 이달 초 폭염을 피해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그런데 즐거웠던 기억도 잠시. 아직 미처 정리하지 못한 휴가용품들이 진숙 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괜찮은데 딱 한 번 사용했을 뿐인데 버리려니 아깝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그야말로 짐이다. 고민 끝에 버리기로 결정. 하지만 큰 부피에 처치곤란 재활용품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기만 한데 잠깐만요. 천덕꾸러기 여름용품의 환골탈태 프로젝트 살림 고수 이민희가 나섰다. 이 아까운 걸 왜 버리세요? 여러 가지 유용한 아이템들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수의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게 될 첫 번째 용품은 바로 찢어진 은박 돗자리. 안 입게 된 바지와 이렇게 못 쓰게 된 은박 돗자리가 있으면 보냉 주머니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돗자리를 물병 크기만큼 잘라 준비. 옆면과 밑바닥을 단단하게 꿰매준다. 청바지 역시 도면을 따라 자른 다음 바느질을 해주면 천주머니가 완성됐다. 못 쓰는 돗자리를 이용한 보냉 주머니를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은박 돗자리를 사용하면 보냉 효과는 물론 방수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찢어진 은박 돗자리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이걸로 전기요금 한번 줄여볼까요? 은박 돗자리로 전기요금을 줄인다? 살림 고수가 향한 곳은 옥상? 지붕을 만들어주시면 전기요금을 훨씬 줄이실 수 있고 더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가 과열되면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커버를 씌워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다. 실외기 크기에 맞게 박스를 자른 다음 은박 돗자리로 잘 감싸주면 끝! 쓰레기도 안 나오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 바캉스룩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써줘야 패션의 완성. 진숙 씨 역시 올여름 밀짚 모자를 하나 장만했는데 찢기고 구겨지고 보관은 물론 어떻게 세척해야 할지 고민이다. 밀짚 모자의 경우 물빨래는 금물. 더러워졌다면 먼지를 칫솔로 가볍게 털어준 다음 알코올과 물을 섞어 헝겊에 묻혀 가볍게 닦아내면 된다. 구겨졌을 땐 헤어드라이기만 있으면 복구가 가능한데 뜨거운 바람으로 모양을 잡아주시고 네. 또 이렇게 신문지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오랫동안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난 부분은 레이스 천으로 둘러준 후 리본을 만들어 장식해주면 새 것보다도 더 새 것 같은 밀짚 모자가 탄생했다. 다음은 여름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활용법. 선크림은 화장품 중에서도 쉽게 변질되는 품목인데 열었을 때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변질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선크림 버리지 마시고 네. 청소에 양보하세요. 스티커를 떼고 난 자국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0분 뒤 마른 천으로 닦아낸다. 자외선 차단제 안에 있는 오일 성분이 스티커의 접착면에 스며들어서 잘 떨어지게 된다고. 묵은 때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더러워진 흰 가죽 운동화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다음 마른 천으로 닦아내기만 하면 끝. 무심코 쟁여두다 보면 냉장고 한가득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 녀석.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아이스팩.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볼 때마다 고민스럽다는 진숙 씨. 이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모기. 이제 아이스팩으로 퇴치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깨끗이 씻은 일회용 컵에 내용물을 붓는다. 여기에 빼놓으면 안 되는 한 방울. 천연 허브 향 있죠. 네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네네. 이런 오일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줘도 네. 천연 모기 퇴치제 끝. 거실이나 현관에 두고 사용하면 모기나 초파리를 막을 수 있는데 아이스팩 안에 있는 고흡수성 수지 때문
고흡수성 수지는 아이들이나 성인용 기저귀, 전선 방수제 등의 원료로 흔히 사용된다. 일단 고흡수성 수지 같은 경우 굉장히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젤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서서히 날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향을 낼 수 있거나 특정 성분을 첨가해 주게 되면 그 성분이 서서히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제라든지 모기 퇴치제로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수분이 날아가 양이 줄어들 때마다 새 아이스팩과 오일만 추가해준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살림고수의 아이디어 대방출. 이번에는 거실을 싱그럽게 꾸며보자. 이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네네. 수경 재배 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유리병 안에 아이스팩 내용물을 넣고 물을 가득 채운 후 개운죽을 보기 좋게 꽂아둔다. 수경 재배용 식물이면 무엇이든 키울 수 있다. 모양 잡기도 쉽고 이끼도 생기지 않는다. 몇 번이나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젠 그만 버리고 싶다면 아이스팩을 뒤집어보라. 그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된다. 간혹 부피를 줄이겠다며 아이스팩 내용물에 소금을 섞어 묽게 만들어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고분자 화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용해가 되지 않고 흘려보낼 경우에는 하수가 막힐 수도 있고요.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오산에 사는 51살 김순복 주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보니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데 습하고 해갖고 팽이도 좀 많이 끼고 그리고 또 잦은 냄새도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겨울보다.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각종 세균 번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안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고민 해결을 위해 강혜정 친환경 살림 전문가가 순복 씨의 집을 찾았다. 먼저 순복 씨의 주방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혜정 씨 눈에 제일 먼저 포착된 것은 바로 싱크대 수전 호수 위에 널어놓은 행주.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말렸다가 3일에 한 번 삶아요. 음식물과 물을 수시로 닦아내는 행주는 각종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크다. 또 도마, 칼 등 다른 도구에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에 한 번 꼭 삶아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있어도 더운데 불 앞에서 행주를 삶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준비했다. 불 없이 행주 삶는 비법. 레몬 껍질에는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살균 소독이 되고요. 표백 작용까지 있어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물을 담은 후 행주와 레몬 껍질을 넣고 8분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덤으로 전자레인지 청소까지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이렇게 수증기로 증발되면서 전자레인지 안도 깨끗하게 살균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집 주방을 책임질 비밀 병기는 바로 밀가루. 녹말 성분은 천연 고분자 물질로서 그물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이 그물망 내에 흡착시켜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와 식초물을 2대 1대 1의 비율로 잘 섞어주면 천연 세제 완성. 과연 세척력은 어떨까? 광란에 와야. 도마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물때는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주면 되고 속이 깊어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도 소금과 얼음을 넣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깨끗하게 세척 가능하다고. 불볕더위에 지친 입맛을 달래고 싶은데 쉽고 간단하게 보양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여름철 집에서 만드는 보양식 초계탕 10분 만에 뚝딱 만드는 방법. 여름철의 대표적인 보양식 초계탕. 닭육수를 차게 식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한 다음 닭살코기를 잘게 찢어 넣어 먹는 전통 음식이다. 한두 시간을 정성껏 끓이는 게 보통인데 10분 안에 만들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손질된 닭가슴살 익혀져 있는 거를 이용할 거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닭가슴살을 찢어두고 육수는 물과 신김치 국물에 닭가슴살 조금과 사과를 넣고 갈아서 체에 걸러 맑은 육수만을 사용한다. 여기에 소금, 설탕, 겨자와 식초를 취향에 맞게 넣어주기만 하면 준비 끝. 초계탕 하면 자고로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이건만 얼음이 없다.
손쉽게 뚝딱 살얼음 만드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이 아니라 지퍼백 2개면 된다는데 마술사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까? 초계탕 육수를 작은 지퍼백에 담고 큰 지퍼백에는 얼음과 소금 그리고 작은 지퍼백을 넣는다. 얼음과 소금의 비율은 1:1로 하는데 육수보다 양이 많을수록 좋다. 5분 동안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얼음에 소금을 넣으면 더 빨리 녹는다. 이때 주변의 열을 빨아들이며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리는데 지퍼백 속이 급속 냉동실이 되는 것. 5분 만에 육수가 슬러시처럼 변하고 부어만 주면 살얼음 동동 초계탕 완성. 차갑게 먹어야 제맛인 여름철 별미에는 무엇이든 응용할 수 있다. 새콤한 김치말이 국수 한 젓가락이 생각날 때도 흔들고 빙수기계가 없다면 지퍼백에 우유를 넣고 흔들어보자. 여기에 달콤한 멜론을 더하면 전문점 멜론 빙수가 부럽지 않다.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더위 날리는 밥상이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어떤 그런 맛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왔어요. 진짜 시원하고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채워놓기 무섭게 떨어지는 얼음. 다시 얼리기까지 한나절은 필요한데 기다릴 수 없다면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하자. 얼음틀을 호일로 감싸고 물을 부어주는데 1시간 반 뒤 확인해보니 호일을 감싸지 않은 쪽은 아직도 물이지만 호일로 감싼 쪽은 꽁꽁 얼어있다. 일단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열 전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을 밑에 깔 경우에는 냉기가 빨리 전달돼서 더 빨리 얼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리는 시간이 줄어드니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더. 특별한 장식이 없이도 멋스러움이 가득, 눈으로 마시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느새 입추가 지났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작은 아이디어로 알뜰하고 시원하게 무더위를 날려보자.